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내린 굵은 빗줄기에 가뭄으로 애타던 충남 지역 농가 곳곳에서 활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되면서 극심한 가뭄 피해가 이어졌고 저수지의 저수율도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2018년 전면 개방됐던 4대강 공주보가 다시 수문을 닫고 농업 용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밤부터 내린 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자 농민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오락가락하는 빗 속에서도 때를 놓칠라 들깨 모종 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많이 감을 다 씌워갖고 단비 와서 모종하려고 나온 거예요. 춘장대 50mm, 대전 36.5mm, 공주 20mm 등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누적 강수량이 150mm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만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됐던 공주 지역에선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시들어버린 농작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물다 보니까 지금 마늘이나 양파 이런 것들이 크지도 못하고 그냥 다 쓰러져서 지난해까지 잘 품어서 관정을 썼어요. 올해는 가물어가지고 그 관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농업 저수지의 상태가 심각한데 충남 22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2%로 전년보다 25%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40%가 되지 않는 곳도 36곳에 이릅니다. 최근에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해 저수지 곳곳의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평년이면 60% 수준을 보이던 이곳 저수지의 저수율은 현재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속에 지난 2018년 3월 전면 개방됐던 공주보도 다시 물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백제문화재 개최 때 담수를 한 적은 있어도 가뭄을 이유로 수문을 닫은 건 이번이 처음. 공주보와 인근 정안천의 수위를 높여 주변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가뭄은 보존치 논란도 재점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태흠 당선인 등은 농업용수 공급 등을 이유로 보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부분 해체로 결정난 공주보에 담수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고 맞서고 있어 보존치 문제가 다시 중심에 섰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예산 고갈로 정상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9월 추경 예상 편성 전까지 1,400억 원을 마련했지만 온통대전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소진 시기가 빨라져 7월 중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전망입니다. 당초 허태정 시장은 8월과 9월 2개월분 캐시백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9월에 추경을 할 계획이었지만 시장이 교체됐고 예비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8월부터는 캐시백 혜택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장우 당선인 인수위가 온통대전 캐시백은 유지하되 캐시백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현행 월 50만 원 한도와 10% 캐시백률을 유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1,08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서산 부석사 금동보살상을 둘러싼 재판이 10년째 이어온 가운데 일본 사찰 관계자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6세기의 사찰 창건인이 조선에서 불상을 물려받은 것이라며 소유권은 자기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스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 왜구의 약탈로 빼앗긴 불상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에 서산의 옛 지명인 서주가 포함돼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훔쳐온 물건인 만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대한민국 정부는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관음사 관계자가 처음으로 출석해 관음사 창건인 무라세가 조선에서 불교를 수행하며 물려받은 것이라며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所有権は我々にあるということを強く主張をしてきました。裁判官には、法に基づき公平公正な判決を求めてまいりました。 다만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며 자료를 찾아 추가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일본 관음사 측의 추가 답변을 들어보고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선에 와서 수행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을 하셨는데 하도 주장이 많아서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관음사 창건인이 실존했는지부터 의문이며 사실관계가 전혀 입증이 안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973년도 나가사키현 교육위원회에서 문화재 지정할 당시에 이걸 취득불명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명확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그건 밝혔어야 되지 않았을까. 일본엔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문화재가 10만 점 가까이 있고 이 중 상당수의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7일 항소심 세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재판이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운영을 중단했던 수소충전소가 다시 문을 여는 등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화학단지에서 수소 연료를 공급받게 된 아산과 천안시 수소충전소는 다시 운영에 들어갔고 대전 신대 낭월 수소충전소도 수소 시내버스부터 우선 충전할 수 있게끔 일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대산 산단 내 업체들도 화물연대 파업 해단식이 끝난 뒤 오후부터 상품 출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성공을 눈앞에서 놓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8개월 만에 다시 하늘로 쏘아 올려지기로 했죠. 발사를 하루 앞두고 오늘 점검 과정에서 센서 오류가 발견돼 결국 발사가 연기됐는데요. 앞서 기상 문제로 발사가 미뤄졌다가 또다시 연기된 건데 다음 발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강풍으로 발사 일정이 하루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전까지만 해도 발사 준비의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누리호는 조립동을 출발해 1시간 10분 만에 발사대로 옮겨졌고 하늘을 향해 기립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5분쯤 점검 과정에서 산화제 탱크 내부에 레벨 센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레벨 센서는 산화제 탱크 내부의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인데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누리호에 산화제를 주입할 때 충전량에 따라 센서 값이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고 먹통이 된 겁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기립 상태에서 원인을 분석하려 했지만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오후 5시 발사대에서 분리해 조립동으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센서 자체의 오류일 수도 있고 센서 연결하는 그런 하니스나 또는 센서 값을 변환을 해주는 그런 이제 터미널 박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서 오늘로 예정됐던 발사 일정은 결국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립동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부위를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모든 게 괜찮다고 판단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향후 일정을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주 공간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보낼 수 있게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노력에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어느 부위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달라진다며 대략적인 발사 일정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올 들어 매물 누적, 거래 절벽 속에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24% 하락하며 올 들어 5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고 충남은 0.22% 떨어지며 4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전월 대비 0.60% 하락해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매물 증가 속에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지역 분양 시장의 청약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을 조사한 결과 대전의 평균 초기 분양률이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00%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분양 완판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7월 월평 1, 2단지 1,349가구, 9월 1,983가구 규모의 용문 1, 2, 3 재건축 단지 등 주요 관심 단지의 분양이 예고돼 있어 분양 결과가 주목됩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수장이 바뀐 충남도에선 달라진 정책 방향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상교통요금 등 복지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안면도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일자리 창출과 교통망 확충 등 경제 건설 쪽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복지를 가장 앞에 내세웠던 양승조 현 지사와는 도정에 대한 기본 시각이 다른 겁니다. 너무 선거 때 선심성으로 포퓰리즘으로 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기존 복지 정책은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습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낮은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더 행복한 주택은 중단이 확실하며 18세 이하와 7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무상교통은 추진 방식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전액 버스비 정도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주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노인 어른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든가. 또 당선인과 호흡을 맞출 정무직 인선도 물밑에서 진행되면서 대폭 물갈이가 전망됩니다. 문화체육부지사는 이름과 역할을 바꿔 정무부지사로 환원되는 등 조직 개편도 있게 됩니다. 김 당선인은 도 본청 정무직 인사들과 20여 명에 달하는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게 상식적이며 알박기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차별화된 도정을 위해 김 당선인과 대통령의 지역 공약 160여 개를 검토 중으로 이 가운데 당선인의 철학을 잘 담아낼 50여 개를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현안인 안면도 사업은 인수위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입니다. 4개 지구로 분리해 개발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로 이미 3개 지구는 본협약을 마친 터라 검토 결과에 따라 큰 혼선이 예상됩니다. 좀 더 심층 있게 논의를 해서 당선인과 함께 특별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중단한다거나 변형한다거나 당장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양승조 현 지사와 김태흠 당선인의 정치 철학과 성향이 크게 다른 만큼 차별화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산림청 국비사업에 선정돼 설계가 진행 중인 보문산 목조 전망대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목조 전망대 건립만으로는 대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이 어렵다며 모노레일 도입을 포함해 관광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목조 전망대가 일반 초고층 타워로 설계 변경될 경우 산림청에서 확보한 국비 65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데다 모노레일 설치는 환경 파괴를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재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사 인수위에서 새로운 시정과 도정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에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며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도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세종시 누리집의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인수위도 충남도 누리집에 당선인의 바란다 코너를 개설해 누구나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성백조주택 예미지 사랑나눔 봉사단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 서구 용문동의 전상공견 A씨의 집을 찾아 낡은 담장과 대문을 보수하고 새실을 교체해주는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금성백존 대전보훈청 등과 함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신청을 받고 1994년부터 29년째 무료 보수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관병 갑질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부인 63살 전모 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2015년 1월부터 2달여 동안 계룡시 공관에서 키우던 식물이 얼었다는 이유로 공관관리병을 발코니에 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분 2심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했고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찬주 전 대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장항선 개통 100주년을 맞아 천안역 서부역 광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신설철도인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을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 자리에서 100년 전 장항선의 출발이 천안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22년 개설된 장항선은 천안을 출발해 아산과 예산, 홍성을 거쳐 서천 장항으로 이어지는 충남의 주요 교통수단이었으며 2007년엔 군산선과 연결돼 호남권까지 연장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린 제32회 한산 모시 문화제에 15만 명이 찾았습니다.